개최한 기념회에 발간사를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고영주 대표님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날씨도 별로이고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많이들 방문하셔서 자리에 빛내주셔서 정말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찾아오실 줄 알았으면은 좀 프레스센터 같은 데서 큰 방에 빌려가지고 성대하게 했을 텐데. 상임 고문이시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건축사무소인 서인종합건축사무소 최동규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생애 첫 이런 행사에 축사를 하게 돼서 그 고영주 우리 대표가 축사하라고 그래서 아니 난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랬더니 경기고 나라지킴이 대표가 이제는 그런 거 해야 된다고. 잠깐만요. 참고로 제 말씀입니다. 경기고등학교 나라지킴이 회장이시고 고영주 대표님하고 동기십니다. 네. 그래서 준비를 저는 사실 최근에도 그 건축에 대한 강의는 연달아 3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경기여고 박물관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했는데 제가 그때 마음먹은 거는 토시까지 다 적어서 가지고 와서 얘기하자. 중간에 절대로 버벅거리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제일 그 매끈하게 보는 건 9시 뉴스 TV 앵커들이 하는 겁니다. 그건 뭐 하나도 중간에 제가 그 방송에서도 보면 1초나 2초를 쉬어도 그걸 암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고 몇 분이냐고 그래서 3분이라고 그래서 적고 리허설을 2번 했더니 2분 54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겠습니다. 오늘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에서 보냈던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지금은 꿈만 같고 마치 악몽을 꾼 듯한 기분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2016년 12월 10일 그날 동아일보사 앞 집회에 참석한 걸 시작으로 오늘까지 6년간의 애국 집회 역사의 그날이 시작입니다. 제가 거리로 뛰어나가게 됐던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맞는 상황에서 제일 황당했던 것은 같은 정권인 여당에서 야당과 합의해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이거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심정으로 나간 것입니다. 끊임없는 촛불시위, 그 이후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고 순차적으로 문재인이 대통령되고 그 이후 벌어지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5년간 지속된 것입니다. 문재인이 중점을 두고 추진한 사건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 정권에서 직위를 가졌던 모든 조직에 있던 사람들, 특히 북한에 대해 최고의 권위 있는 정보기관인 국정원 책임자, 기무사 사령관, 전 국방장관 및 안보상황실장 등을 사그리 잡아내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람은 북한이 파견한 남한 총독이구나 생각하니 그 행위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됐습니다. 게다가 그가 실제로는 북한에서 태어난 것, 나중에 부친이 데리고 온 것, 부친이 포로로 잡힌 것들, 그가 밝히지 않았지만 남들이 밝혀준 것을 꿰어 맞추면 그 이상한 행동은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특히 멀쩡한 원자력 발전을 못하게 하고 수익이 나던 한전을 적자투성이로 만들어 중국에 팔아넘기려는 뜻이 있었다거나 또는 러시아에서 가스관을 북한을 관통하여 에너지 수입 정책을 변경하려고 했던 것이나 등등 심증은 가나 실현은 미처 되지 못했던 것을 추려보면 그는 대한민국을 위해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고 철저히 북한을 위해서 임무를 수행한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그자가 물러나고 남은 주사파 무리가 더블당의 또아리 들고 대한민국의 목을 계속 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코리아 인사이드 아웃 강희중이라는 분이 찍었는데요. 그 책을 읽어보니 과거 해방 이후 대한민국 역사가 기술되어 있는데 특히 이승만 박사 귀국 이후 김구, 김규식 등 수많은 지도자 중에서 공산주의에 대해 철저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분은 이승만 박사뿐이라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우는데 그분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 절실하게 와닿았습니다. 그 당시 정부 수립 후 당시의 혼란한 상황에서 좌익들이 저지른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등 무참한 살상의 잔인함을 보고 공산주의의 우파에 대한 처단 방법이 전율을 느끼게 하겠다는 일관된 공산당의 처방임을 알게 됐습니다. 더더욱 문재인이 우파는 괴멸시켜야 한다거나
또 캄보디아에 가서 훈센 총리를 만났을 때 내전의 지혜를 배우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 또한 세월호 현장에서도 얘들아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과 맥락이 일치해서 전율이 느껴지고 이제는 예비범죄주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제에게는 사상이 중요하고 다른 생각, 이를테면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모조리 처단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을 정도의 잔인한 심성의 소유자임을 저는 진작부터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마디 부연하고 싶은 것은 저만 이렇게 많이 깨달으면 무슨 소용인가. 여기저기 전파를 해야지 하면서 저희 동기 카톡방에 51명이 있는데 그동안 애국 활동을 하면서 점점 확고하게 굳혀지는 생각은 애국은 필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회도 나오지 않고 자기 가족, 자기의 직업, 자기의 삶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에게 애국은 선택이구나 싶더군요. 여차하면 이민까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애국은 선택인 사람이죠. 진작에 문재인은 공산주의라는 말을 해서 장기간에 걸쳐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받기까지 오랫동안 법정 다툼에 시달린 고영주 변호사가 오늘날 자유민주당 대표가 되고 또 계속 우파 활동에 조타수 노릇을 하게 된 것도 어찌 보면 고 변호사의 운명인 것 같습니다. 자유민주당의 여러 활동 중 시의적절하게 일간지의 광고로 우매한 국민을 계몽하는 일과 또 전국의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일, 이제 이에 덧붙여 역사적 사실로 남게 되는 지난 5년간의 전 정부의 괴수 문재인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는 책을 출간하게 된 것도 중요한 애국 활동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뚜벅뚜벅 애국 활동을 앞서서 추진해 나가는 고영주 대표의 뜨거운 애국심을 존경합니다. 이 책을 실제로 편집하고 전체 기획을 총괄한 이서구 사무총장님, 또 장상 저자님 두 분의 노고, 그리고 항상 뒤에서 후원해 주시는 김박 회장님의 넓은 마음에 다시 머릿속에 감사드립니다. 차제 문재인의 가면을 철저하게 벗겨버린 책 제목 대한민국 파괴자 문재인이라는 말은 제가 그동안 학습해서 얻게 된 결론과 너무나 일치해서 혹시 아직도 문재인의 실체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시의적절하게 출판되고 널리 퍼져서 우파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내부의 공산주의자 주사파들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는 길잡이가 되기를 진정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금 이슈여서 아까 제가 공작원 추방 운동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는 부분은 바로 그 지금 우리 한동훈 법무장관이 얼마 전에 그 이야기했죠. 우리나라는 외국 가서 영주권 얻어도 투표권 못 얻는데 중국인들 뭐 조선족들 다 투표권 주고 있는데 그게 지금 상당히 사실상 뭐 북이나 중국 정권의 배후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을 지금 한동훈 장관까지 지금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도 보면 이렇게 자유민주당 또 한민호 국장도 뭐 저희 자유민주당의 위원장으로 계십니다만은 그런 저희들 하는 노력들이 실제로 정부 중요 국정에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작원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이야기도 간단하게 들으면서 오늘 한민호 국장 얘기도 좀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예,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제가 정말 존경하는데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오늘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이 귀한 일을 해내신 우리 김박 회장님, 또 고영주 변호사님, 그리고 이서구 총장님, 그리고 우리 장삼 작가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문재인 주사파 빨갱이 그리고 북한 저 괴뢰도당 배후에 누가 있죠? 예, 중국 공산당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이 문재인을 비롯한 주사파 빨갱이들, 그 다음에 북한 괴뢰도당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저는 한 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이랑 싸우고 또 북한 이 빨갱이들이랑 싸우면서 그 배후에 실질적인 오너는 중국 공산당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재인의 정체 굉장히 귀한 책인데 제가 이 저자 허락 없이 제가 2탄으로 문재인의 배후에 있는 중국 공산당의 실체
를 포함한 책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따로 이 문제는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에서 비밀 경찰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로 몇 시간 전에 그 연합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정부에서 합동으로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중국 공산당의 비밀 경찰서를 조사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예. 박수를 칠 만한 일입니다. 저는 사실은 공자학원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이 정부 이 관련 이 기관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하는 쓰는 말입니다만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이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의 거점 이 공자학원도 아마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게 조사 내지는 조치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조금 아까 이 중국인들한테 이제 선거권 주는 문제, 중국인으로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들이 중국계 이 귀화한 사람들 15만 명 포함해서 중국계가 우리 선거에 참여하는 인구가 25만밖에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이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그 대선에서도 표 차이가 겨우 25만 표 차이고 서울시장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인천시장 선거는 사실 중국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향방이 결정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카톡방에 알려드렸습니다만은 외국인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한 10,0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서명을 하셨습니다만 주변에 한 1,000명씩 또 이렇게 서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광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제가 사실 존경하는 분들이고 저 같은 촌놈이 이 한자리에서 이 귀하신 어르신들을 선배님들을 뵙게 돼서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선배님들 뒤를 쫓아서 더 열심히 뛰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예, 네. 예. 청와대에서 왜 잘리셨는지 그걸 말씀 좀 해주세요. 문체부에서. 저는 전 문재인이가 그렇게 실책을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치기 위해서 시종일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게 공작을 한다라고 보고 공무원으로서 무슨 성명서를 내고 뭐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페북에다가 하는 일마다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시종일관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문재인을 조졌죠.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9년도에 2020년 총선 전략이 얘들이 뭐 있었냐면은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선동해서 그걸 가지고 이 총선에서 이제 압승하겠다. 이게 걔네들의 전략이었었어요. 2019년도에. 2019년도 그래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별로 안 계시겠습니다만 1년 내내 얘들이 반일 선동을 했습니다. 문재인은 회 먹으러 가도 충무공 횟집 가고 지랄을 예, 그래 조국이는 뭐 죽창가 올리고 그래서 이 정부를 안 따라오는 놈은 토착 외구다. 이따위 소리 하길래 제가 이 조국이가 죽창가 올린 이튿날 그래 나는 친일파다. 지금은 친일의 애국이다. 라고 얘기하고 며칠 있다가 공직감찰반에 끌려가서 4시간 조사받고 바로 잘렸습니다. 예. 조선족들. 예. 저기 조선족이 운영에 얼마나 와 있어요? 예. 지금 비공식적으로 와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한 100만 명. 공식적으로는 80만 명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와온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 3년 선거, 국회의원 선거. 아니 이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광역단체장세 예 됩니다. 교육감이랑 국회의원 그건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그건 제가 법률로 한 사람인데 예. 오래됐지만 예.
그 지금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자치단체 지방 소규모 자치단체 투표권이 되면 1번도 준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물론 조건이 있죠. 네. 뭐 얼마 이상 거주해야 되고 뭐 세금을 얼마 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네.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 때 추진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영주권자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18세 이상의 영주권자. 권자 예. 3년 이상 거주하면 영주권을 쉽게 줍니다. 그걸 안 주거든요. 예. 영주권이 있어도 안 줘요. 무슨 예. 예. 그래서 말씀하신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제 이 우리 정부나 그 국회의원들이 그 상호주의, 그러니까 중국에 거주하는 100만 명의 우리 동포들한테 선거권을 주면은 우리도 주겠다, 이런 상호주의로 가자라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 아니, 중국은 일단 독재하는 나라에서 선거권을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요, 첫째. 그리고 그 14억 인구에서 100만 명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이 외국인의 선거권은 그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상호주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자유롭게. 네, 김일주 박사님, 네, 나와주십시오. 네네. 김일주 박사님 좀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십시오. 네. 요즘 제가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가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 김태훈 우리 사단법인 북한 인권 이번에 이사장으로 이제 피선이 되셨죠. 그래서 모시고 일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저의 정체는 이승만 장로님을 현창하는 그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남 어른이 아침마다 식사하시면서 기도하시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먹는 이 식사 북한 동포들도 먹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북한 동포 해방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유와 인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유언을 받들어서 제가 북한 인권 해방 운동에 김태훈 우리 회장님 모시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좀 점잖으신 분이라 정말 중요한 것을 좀 빼놓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고영주 이사장님. 무엇이냐면 12월 29일 목요일 날 6시에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북한 인권 후원의 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날 좀 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오시지 말고 후원금을 좀 가지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날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도 오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김정은이와 지금 대결을 해야 되는데 저쪽의 비대칭 무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핵과 생화학 무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대칭 무기로 그러면 우리는 핵 잠수함을 만들고 우리도 핵폭탄을 만들고 우리도 SLBM을 쏘아 올려야 할까요? 이게 우리의 비대칭 무기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조선일보에 칼럼을 썼습니다. 북한 인권은 대한민국의 비대칭 무기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기로 지금 북한과 대결할 때가 지났어요. 정말로 쟤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자유와 인권이 38선을 넘어서 북한 백성들한테 들어가는 거, 이걸 제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몇 해 전 문재인 정권 때 김여정이가 어떤 대남 방송을 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무슨 풍선을 보내느냐, 무슨 대북 전단을 보내느냐, USB를 왜 보내느냐, 남쪽에서 무슨 법이라도 만들어서 이걸 못 보내게 좀 해달라.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이 어떻게 했어요? 득달같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소위 윤여정 하명법을 만들어서 3개월 후에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자유와 인권의 물결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젠 북한 인권이다라고 우리는 외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구체적인 무기, 복잡한 얘기 하지 맙시다. 북한 인권을 우리가 주장을 하면 문재인 저 친구의 문제도 풀리고 이재명이 문제도 풀립니다. 이젠 북한 인권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좀 철이 좀 드신 것 같아요. 우리 저 성은경, 윤석열 미안합니다. 제가 성은경 저 국장님 보고 제가 쫄았나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좀 철이 드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날 12월 29일 날 어떤 형태로든 관심을 보이고 동영상으로 인사를 할지 어쩔지 그건 우리 성은경 우리 총장님 알아서 좀 해주세요. 그날 동영상 못 오시면 우리는 끝까지 오시라. 연세대 동문회관 납시라. 이렇게 우리 김태훈 우리 회장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희망을 놓지 않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 김성한 안보실장한테도 쪽지도 넣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께서 북한 인권에 관해서 관심을 보여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결론을 내리면 12월 29일입니다. 여러분, 동지 여러분, 이날 오셔서 관심을 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비대칭 무기는 북한 인권이다. 이걸 세계 여론에 한번 호소합시다. 고맙습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